안녕하십니까. 본코리아 창업TV 이진행입니다. 오늘은 제품 및 화장품 온오프라인 판매가 소비자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이걸 얼마에 팔지 이게 얼마가 적당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을 잘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그렇고요.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네네.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솔직히 뭐 유튜브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현장에서 한 몇 년을 부딪혀 봐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굳이 창업자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실패해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 느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 일단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 그 제품 또는 화장품, 소비자가를 얼마 정도를 책정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팔지 오프라인을 팔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팔지 그건 좀 모르죠. 네. 제 방송을 보시고 본인이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죠. 방송 제목이 온 오프라인 판매가 소비자가 산출 방법입니다. 네. 제가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갈 건데요.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 가격을 산출해서 소비자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판매 가격을 만들어 놓고 제조 가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뭔 소리고 하시죠? 네. 방송 끝까지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 보호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 보시면 짐작은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판매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5,000원. 네. 5,000원을 100%로 잡았을 때 화면을 쭉 봐주시면 됩니다. 요 화면을. 네. 수수료가 53%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를 해주는 그 채널에서 수수료를 53%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2,650원을 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품 가격이 2,35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가가지고 5,000원짜리 제품을 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물류비 포함 하여튼 그 업체로 들어오는 금액이 2,350원짜리 제품인 거예요. 네. 47%죠?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납품되는 제품들은 좀 대형 벤더사를 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 대형 저희같이 좀 작은 업체가 납품 기일을 잘 못 맞출 수도 있고요. 제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은 업체는 이 책임을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업체일수록, 큰 유통업체일수록 대형 벤더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담당자와 미팅을 하면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은 벤더를 통하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결제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만약에 판매가 됐죠. 2월 달에. 그러면은 4월 말에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60일 경산, 그러니까 2월 달에 판매된 것이 4월 말에 정산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
좀 또 다른 업체는 90일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판매가 된 제품 전체 금액을 5월 말에 입금이 되는 거죠. 예. 큰 업체 있어요. 네. 일본에서부터 출발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네. 90일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업체는 제품을 1월 달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1월 달에 제품을 만들어내서 1월 말에 납품을 하면 2월 달에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5월 말에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다. 이 1억을 1월 달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정산돼서 언제 나온다고요? 다 팔렸으면은 5월 말에 정산돼서 나오는 거죠. 저희 같은 업체가 1월에 1억을 넣어놓고 2, 3, 4, 5, 4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예. 그래서 벤더사에 넣는 거예요. 벤더사는 2월 말 결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벤더사에 뭘 줘야 되나? 이거 보이시죠? 벤더사가 20%의 수수료를 갖고 가요. 예를 5,000원짜리 제품에 470원은 벤더사 수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9.4%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5,000원짜리 제품을 얼마에 납품을 해야 되느냐? 1,880원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5,000원을 판매했을 때 약 37.6%의 납품 단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납품 단가잖아요. 그러면 이 1,880원에서 저희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400원 정도 수익을 잡았을 때 5,000원의 판매가에 28.6%의 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판매를 5,000원에 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좀 돈을 벌려고 하면 VAT 포함해가지고 1,430원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1,430원에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그 제품을 1,430원 VAT 포함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납품하면 되겠죠. 왜냐면 워낙 판매 채널이 거대하고 이 제품을 깔아놓으면 제품이 판매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목표 금액이 1,300원인 거죠. VT는 별도. 그럼 목표 금액 1,300원에 맞춰서 제품을 한번 제조를 해볼까요, 지금? 자, 합계가 이제 1,3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원료가 10g에 150원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는 총 45g이 들어갑니다. 그럼 675원이죠. 용기가 230원입니다. 인쇄 실크스크린 하면 1도에 60원 정도 되군요. 2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1,400원에 맞추자면. 그리고 이 제품은 단박스 대신에 그 비닐로 된 수축 필름을 씁니다. 필름 가격이 2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제조하는 총 단가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원료하고 부자재 단가가 1,135원입니다. 예. 그럼 이 원료를 충진해야 되겠죠? 충진비 90원.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야 돼요. 어떤 기계가 닫든 사람이 닫든 2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조 연월일 해서 레이저 마킹 되죠? 그 기계로 돌아가는데 대략 뭐 10에서 15원 잡고요. 그리고 그 필름을 샀으니까 이 제품 수축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20원. 그리고 박싱이에요. 이런 큰 박스에다가 박스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65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35원과 165원을 합치면 얼마? 예, 1,300원입니다. 이러면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 돼요. 네. 어쨌든 1,430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2만 병, 3만 병씩 이제 납품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단가 책정법 요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총 4가지 예를 들 겁니다. 요 보시면은 네, 하여튼 이런 업체가 있어요. 저는 이 업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땡땡0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올땡땡0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만원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만원대. 올땡땡은 뭐 이렇게 수수료가 대략 한 58% 정도가 자본인들이 이제 가져갑니다. 네. 매장 운영하려면 이 정도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납품을 얼마 해야 됩니까? 만원짜리 제품인데 4,200원 해야 되겠죠?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벤더사가
20%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벤더사에 납품을 해야 되겠죠. 벤더사에 납품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벤더사에 20% 납품하 20%를 떼가고 저희가 납품하는 게 3,360원인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 회사가 한 20% 대략 672원 정도는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3,360원에서 20%를 제외하면은 2,688원인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에 10,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은 실제 제조 단가가 2,700원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10,000원의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 제품의 제조 단가는 대략 한 2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500원에 제작을 해야지 올리브영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영에서 20,000원 하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은 25%이기 때문에 5,000원에 만들어내겠죠. 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20,000원에 우리가 사는 제품은 대략 한 5,000원 정도의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표 금액이 나오죠. 제조 단가가 2,680원이니까 대략 2,500원에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표 금액을 2,500 한 20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쭉 봅시다. 네. 10ml에 100원이면은 120ml에 1,200원 정도 하죠? 그럼 용기가 650원. 올리브영에 판매가 되니까 약간 좀 고급스러워야 되겠죠? 그리고 인쇄는 2도 정도를 해요. 2도. 네. 색깔을 두 종류를 넣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단상자는 이제 수입지를 사용해서 단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180원 정도 보는 거죠. 그러면 부자재 가격이 2,250원입니다. 그러면 충진하고 마킹하고 상자에 집어넣어야죠. 사람이 다 일일이. 그리고 카톤 박스라고 해서 큰 박스에 한 70개 정도 담을 수 있는 카톤 박스도 사서 카톤 박스에도 담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보내야 됩니다. 네. 올리브영에서 얘기하는 그 창고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이 전체 비용을 270원 정도니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2,520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 하나를 납품했을 때 670원 정도가 남으니까 이 비즈니스는 해도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해가 안 가셨으면 한 번 더 돌려오시면 됩니다. 네. 자, 아까는 저희가 이제 대형 어떤 유통 라인에 저희가 제품을 넣을 때 단가를 이제 5,000원과 10,000원 서로 다른 업체를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드릴 것은 이제 온라인 전용입니다. 네. 오프라인 나 팔기 싫어. 그런 그 대형 어떤 유통 채널에 제품을 막 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직접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쿠땡땡, 티땡땡, 위땡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팔고 싶어. 마케팅도 직접 하고 싶고 홍보도 직접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창업자분들 중에.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온라인 전용 가격 책정법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예인 거예요. 네. 이것보다 더 비싸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싸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크림을 뭐 키엘과 비슷한 그런 수분 크림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게 제형이 10ml 한 176원 정도 나오고 100ml 하니까 1760원 정도 하더라. 이거는 이제 VT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근데 용기를 보니까 그 잘 용기죠. 아크릴 용기라든지 잘 용기가 약간 조금 일반적인 용기들 한 500원에서 700원 사이 합니다. 일반적 용기를 구매를 해서 770원. 그리고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도로 인쇄를 하는 거죠. 네. 실크 스크린 인쇄를 만약에 했을 때 이제 120원이니까 132원. 그리고 단상자. 네. 수입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일단 부자재 비용이 대략 한 3,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진을 하고 마킹을 하고 그죠? 그럼 이제 상자에 담고 이제 카톤 박스에 담고 그리고 운송하고 기타 등등 했어. 이제 합계를 보면은
이제 3,3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VAT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키엘과 유사한 제품을 100ml짜리를 제작을 할 때 대략 이게 한 3,000병 정도 했을 경우에 3,3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VAT 별도로 했을 땐 3,000원인 거죠. 네. 자, 그러면 3,300원에 제조된 제품이 온라인에서 얼마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택배비가 3,000원 정도 듭니다. 3,300원. 이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광고비를 책정을 했어요. 2,000원. 제품 하나당 평균 2,000원 잡았는데 그럼 2,000원, 2,200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이 하나 팔렸을 때 나는 2,000원만 벌겠다. 예. 온라인 전용 제품을 기획하셨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매출 대비 내가 몇 프로를 벌겠다가 아니라 제품 하나당 2,000원을 벌겠다, 3,000원을 벌겠다, 5,000원을 벌겠다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군이 많아지든 작아지든 제품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상관없이 제품 하나당 얼마가 정확하게 남는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품군이 많아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제품이 좀 판매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월 아니면 연간 벌고 싶어 하는 어떤 목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제품 판매 수량하고 바로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 수량. 예. 제품 하나당 2,000원이 남는다고 하면 내가 1억이 벌고 싶다. 그러면 5만 병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제품으로 5만 병을 팔 수도 있고요. 5개의 제품을 1년 동안 10,000개씩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매를 하든 나한테 오는 돈 수익은 1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창업 초창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 제작 단가 대비 수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 이 제품에서 제품 제작하고 나서 제품 하나당 뭐 2,000원, 3,000원 내가 벌고 싶어하는 수익을 정확하게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수익은 2,000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에서 제품 제작 비용 그리고 택배 광고 수익 다 합쳐서 11,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소셜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뭐 대행 업체들 중에서는 뭐 30%, 35% 수수료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20에서 25%를 잡고 수수료가 20%로 치면 대략 한 2,700원 정도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자가가 13,805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13,900원짜리 제품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쿠팡을 들어가셔가지고 소비자가 13,900원 뭐 쿠팡가 13,900원 하는 제품은 거의 이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제품 원가는 대략 3,300원이고 택배비 포함해서 13,900원인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택배비가 빠질 거고 광고비, 수익, 그리고 수수료. 네, 이렇게 빠져서 13,900원의 소비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요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프라인입니다. 네. 오프라인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스탠다드한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 전용 3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비자가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10,000원의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제품을 엔드 유저한테 직접 판매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점이라고 하죠. 그 대리점에서는 한 4,000원 정도는 벌어야 돼요. 네, 3,000~4,000원은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에 내가 이렇게 고객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내 수입이 한 4,000원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총판입니다. 지역 총판이라고 하죠. 그 총판 분들도 이분이 4,000원 벌었으면 자기가 이분한테 제품을 넘겼을 때 1,500원 남아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도 되게 비슷한데 이런 총판들을 관리하는 뭐 영남지사라든지
뭐 그 강원지사, 뭐 경기지사, 뭐 이런 지사가 있습니다. 그 안엔 도시들이 있고요. 그 도시에는 총판이 있고 그 총판 밑에는 이제 판매한 대리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사도 10에서 15%를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광고도 하고 시제말로 약도 팔고 할 거 아닙니까? 입으로. 네. 자, 그러면은 본사는 최소 10%는 먹어야 돼요. 또 뭐 직원들 손가락 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본사 10%. 그러면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제조 원가는 2,000원.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의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절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 제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보는 제품 이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그 제품의 제조 원가는 대략 곱하기 0.2를 하시면 돼요. 3만 원짜리는 얼마에 만든 제품이라고요? 6천 원에 만든 거죠. 그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어떤 통계 자료에는 오프라인 판매는 대략 18%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00원에 만들어서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에 올리면 소비자는 만 원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제품들이 그 순수 제조 단가가 대략 한 25%에서 30%, 그리고 아까 오프라인 이런 제품들은 그 20%죠. 그러니까 20%에서 30%를 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부정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유통 구조고요. 유통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고 커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지불하고 구매하는 이 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제품의 실제 제조 단가는 대략 20% 전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대략 7, 80%의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을 제조하는 그 시장이 가치가 있을까요? 이 제품을 제조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루트가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품보다는 그 루트죠. 그래서 제가 창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은 1이고 이걸 마케팅하는 것이 99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희는 제품은 있냐 없냐, 좋냐 나쁘냐 그 정도로만 따지고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 내용들은 공식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네. 자,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창업자분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정보 정도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내가 만드는 제품, 내가 기획하고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 얼마로 가격 책정을 해야 될까? 네.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